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작년 거죠. 21학년도 4월 모의평가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친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주먹도끼. 이게 주먹도끼죠, 여러분들.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 다양한 용도로 주먹도끼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먹도끼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나 쉽죠? 이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자, 그럼 구석기 시대에 좀 자주 나오는 키워드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로는 물고기 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같은 거를 이제 따서 먹는 채집 같은 게 있네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야? 무엇이 시작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농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을 찾아 계속 어떤 생활을 한다? 이동 생활을 한다. 계속 돌아다녀야 되겠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어차피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제 일주일이든 한 달 뒤면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막 그렇게 신경 써서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뭐 동굴이라든지 뭐 막 지은 집, 바위, 그늘 등에서 지내게 되더라.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이제 떼어낸 석기, 이제 뗀 석기, 거대한 이제 바위에서 떼어내요. 뭐 다른 어떤 이렇게 그 돌을 좀 이렇게 갈아서 예리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냥 떼어진 형태로 그냥 쓰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뗀석기가 바로 주먹도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자, 5번 바로 나오죠. 자,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적어봅시다. 청동기죠. 청동기. 지배층의 지배층, 군장의 무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거 신석기죠.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려. 철제농기고 당연히 철기겠고, 영고라고 하는 지천행사를 연 것은 부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밑줄치인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를 건국했네요. 후삼국을 통일하고 후뇨 10조를 남겼어. 여기다 좀 해볼까요? 태조 왕건입니다. 태조 왕건. 자, 고려는 수업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태조 왕건과 광종과 성종과 공민왕 이 네 사람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태조 왕건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저번에 광종은 한번 나오지 않았었나?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 실시 정도만 기억해 두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럼 태조 왕건은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삼국을 통일하죠. 후삼국을 통일해. 일단 이 태조 왕건은 이 후고구려를 세웠던 궁예의 부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궁예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고려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야. 자, 그래서 이제 견훤, 이제 후백제의 견훤, 일단 이 견훤이 견훤의 아들이 여러분들 견훤을 가둬버려요. 금산사라고 하는. 그래서 가두고 이제 견훤이 이제 탈주를 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그거를 보자 이제 경순왕도 이제 신라의 경순왕도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태조 왕건이 이제 견훤의 첫 번째 아들 신검을 치기 위해서 후백제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게 되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북진 정책을 취하게 돼요. 북진 정책. 북쪽으로 영토를 계속 넓히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고려 자체가 이 고구려를 이제 본딴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구려에서 이름을 가져왔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실제로 영토도 많이 넓히고요. 그리고 평양을 이제 서경으로 이제 승격시켜가지고 서경을 중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은 이제 자신들의 이제 후대 왕들에게
이제 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후뇨 10조라고 하는 이제 유언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좀 남겼고요. 신하들에게도 남긴 말이 있었으니 이게 계백료서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계백료서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 태조왕건 하면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호족 정책이 시험에 잘 나와요. 호족. 이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이제 신라 하대 때, 그러니까 신라 말기 때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지방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주나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그 지방에 이제 그 어떤 그 실권자가 되게 되죠. 우리 그들을 이제 호족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 왕건 자체도 이제 호족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건이 세운 이 고려는 호족 연합 정권이라 그래서 이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야. 근데 이 고려 태조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서로 이제 같이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제 왕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서열을 나눌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근데 너무 좀 못되게 하면 안 돼요. 못 살게 굴면 안 돼. 반란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족을 좀 잘해줄 때도 있고 좀 이게 좀 견제할 때도 있고 그런 호족 정책을 취하게 되죠. 자, 잘해주는 정책을 우리는 이제 끌어안는다. 포섭 정책이라고 하고요. 좀 이제 채찍 이게 필요할 때는 이제 견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포섭 정책으로는 혼인 정책이 있죠. 혼인 정책.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는 걸 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방에 좀 세력이 있는 호족의 딸을 부인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호족과 이제 어떤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 왕건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되는 거고 이 그 지방의 호족은 왕이라고 하는 사위가 생기는 거니까 서로 돈독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사성 정책이 있어요. 사성 정책. 왕건을 좀 많이 도와줬던 그런 호족들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는 거죠. 그럼 같은 이제 왕씨 성을 가지니까 이제 뭐 또 가족 같은 그런 돈독한 관계를 좀 유지할 수 있겠죠. 뭐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안 나오는데 이 토지를 나눠줍니다. 역분전이에요. 역분전. 역할에 따라 분담하는 토지, 역분전을 지급했다. 토지입니다. 삼국 통일에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줬던 호족들에게 역할에 따라 분담하는 토지를 주더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견제 정책으로는 이 사신관 제도가 있어요. 사신관 제도. 그 지방에 좀 잘 나가는 이 호족을 사신관으로 임명해 놓고 그 지방 일을 좀 관리하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방에서 뭐 반란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신관이 벌을 받게 되는 제도. 자, 그다음에 기인 제도예요. 기인 제도. 그 지방의 유력한 호족의 아들을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호족은 반란을 일으키기가 어렵겠죠.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아들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태조왕건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 몇 번인가요? 3번 북진 정책 정도가 되겠네요. 과거제를 시행했다. 고려 광종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소화성을 축조했다. 조선 정조. 정조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다음에 정조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 정조 업적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이거 이성계죠, 여러분들. 이성계. 나중에 조선을 건국한 사람.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했다. 이 공민왕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의공주 돌사자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조영이 건국했네요. 이난 등의 연호를 사용했어요. 이 돌사자상하고 여러분들 이불병좌상이란 게 있어요. 이불병좌상. 이불병자상. 이불로 뭐 뒤집어 써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두 이자입니다. 두 명의 부처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조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한번 보셨을걸? 그리고 이렇게 생긴 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이미지가 나오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이 돌사자상하고 이 이불병자상 이런 문화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발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침 대조영이 건국했다라고 하죠. 자, 그럼 발해하면은 나오는 것들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좀 적어볼까? 발해. 자, 발해는 일단 이 대조영이라고 한 사람이 건국을 합니다. 대조영. 그래서 이제 대시성을 가진 이제 왕들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대조영 다음에 무왕, 대무예, 그리고 무왕의 아들이 대흠무, 대흠무, 문왕이라고 한 사람이고, 그리고 선왕이 대인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조영 건국. 그리고 이 발해는 어떤 나라를 계승했어? 고구려를 계승했죠. 고구려를 계승. 그래서 이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층이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고구려인들이 지배층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배계층으로 이 말갈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와라든지 무덤 양식을 보면 고구려 양식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 난방 장치로 온돌 장치를 쓰거든요. 온돌 장치. 이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구려에서 사용을 한 거야. 이 중국에서는 중국은 온돌 문화가 아니에요. 그 입식 문화라 그래가지고 책상하고 의자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고구려에서는 추운 것을 막기 위해서 난방 장치로 그 온돌을 사용했었다.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계승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이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당시 이제 발해 최전성기가 이제 선왕 때인데, 이때 바다 동쪽에 성스러운 국가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 발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거란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거란에 의해 멸망. 거란이 그 당시 이 발해를 멸망시키죠. 뭐 다양한 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는가? 워낙 강대국이었는데 다양한 설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백두산이 폭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거란이 쳐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글쎄요, 이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행정제도로 지방 행정제도로 5경 15부 62주라고 하는 지방 행정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거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해동성국이라 불렸어요. 자, 대가야를 병합하였어요. 여러분 금법대진. 자, 외쳐봅시다. 금법대진. 금법대진. 모 인터넷 강사님께 저도 배운 건데요.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멸망했고요.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했다. 그러니까 대가야를 병합한 사람은 진흥왕이 되겠네요. 경국대전을 편찬하였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의 성종입니다. 조선 성종. 화백회를 운영한 것은 신라에 관련된 설명이죠. 신라의 귀족회의가 화백회의, 만장일치제를 가지고 있었다. 한해 침략으로 멸망한 것은 고조선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다 뭘 만들어? 한사군을 만들게 되죠.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왕조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오도와 양계, 은병 또는 활구 이렇게 용어가 나왔네요. 자,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들 고려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예요, 고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정치, 대외관계, 경제, 문화사 이렇게 시험이 나오거든요. 근데 경제 하면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좀 볼까? 자, 이 고려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화폐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은병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은으로 만든 화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입모양이 크다 그래가지고 활구라고도 불려요. 은병 또는 활구. 그리고 이제 고려에서는 그 당시 이제 공무원들, 이 관리들에게 월급을 주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전시과라고 하는 그 땅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우리 역사 시간에 그 국가에서 관리들에게 땅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과. 그래서 전시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야. 토지세를 거둘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는 뗄나무,
뗄나무를 거둘 수 있었다는 거, 곡식과 뗄감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감청자가 있어요. 상감청자. 청자가 나오면 여러분들 고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향부곡소라고 하는 그 차별받는 동네들이 있었다. 이 향부곡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세금도 많이 내고 과거도 못 보고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도 못 가고요. 또 승려가 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차별을 받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국제무역항구가 병란도가 있어요. 병란도. 그래서 고려가 시험에 나오면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5도 양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도 양계. 아까 발해는 5경 15부 62조라고 그랬었었지? 이 고려는 5도 양계. 조선은 8도. 그리고 통일신라 신문학 때는 9주 5소경.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두면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4번. 자,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이 당백전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영정법이 실시되었다. 조선 인조 때입니다. 조선 인조 때 세금 제도예요. 세금 제도. 이 전세에 관한 이제 세금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정했다는 거야. 1결당 뭐 사두씩 이렇게 정했다는 거. 근데 영정법은 주로 잘 안 물어보고요. 이 영정법 말고 이제 광해군 때 실시되었던 뭐 대동법이라든지 그리고 영조 때 시행된 균역법.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거든. 조세는 이제 토지에 관한 세금, 그리고 공납은 특산물, 그리고 역은 노동력을 걷는 건데 그 중에 조세와 관련된 것이 영정법이고,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근데 광해군의 대동법하고 이 영주의 균역법이 좀 잘 나오니까 그거 나중에 시험에 나오면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다. 이거 1907년에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이 일본에 이제 그 빌렸던 그 돈을 국민들이 이제 백성들이 갚자라고 하는 운동이야. 국채보상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보를 찾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좋습니다. 자,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수나라가 살수, 을지문덕, 살수대첩이네요. 살수대첩. 건모잠, 당나라 관리 승려 법안을 죽였다. 안승. 건모점하고 안승 나온 거 보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진 남북조 시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자,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중국사예요, 중국사. 중국사. 삼국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삼국지. 조조의 위. 여기 조조의 위. 안 써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왼쪽 보고 있어요. 후한 다음에 제 펜이 기록이 안 되네요. 조조의 위, 그 다음에 유비의 촉, 그리고 선관의 오. 자, 그런데 이 삼국을 완전히 통일했던 것은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조조의 부하 중에 그 사마이 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조조의 이제 책사였었죠. 근데 그의 손자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 그래서 조조의 후손을 쫓아내고 이제 본인이 왕이 돼. 근데 이제 사마염에 세웠던 이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서로 왕자들끼리 서로 또 이제 싸워요. 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분 과정에서 이제 그 용병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야. 북방 이민족을 용병으로 갖다 쓰는 거야.
그랬는데 그 용병들이 오히려 그 나라를 차지해 버리네요. 그래서 5개 오랑캐 호자를 씁니다. 16개국을 세웠고요. 그 아까 그 사마염의 후예들이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쯤에 동진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에 조정이 생겼다. 남조. 그리고 북쪽에 5호 16국 그 유목 민족들이 북쪽 조정을 세웠다. 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조의 위, 그다음에 사마염의 진, 그리고 남조와 북조, 남쪽 조정과 북쪽의 조정.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 배울 때 중국이 여러 번의 그 분열 단계를 이렇게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춘추 전국 시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진 남북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 이후에는 5대 10국 체제가 있고요. 기억해 둬야 될 거는 이 중국이 이렇게 분열을 겪게 되면 주변 민족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빨리 중국을 통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원을 차지하고 그래야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는 게 제일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어. 근데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통일했던 이 나라가 바로 수예요. 수. 이 수라고 한 나라가 이 남북조를 통일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른 나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동쪽에 고구려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네. 그래서 그 나라를 혼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문제와 그의 아들 양제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수가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이제 수나라 왕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그때 한번 막아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그의 아들 양제에서 또 죽어. 아들이 아빠 죽이고 왕 되거든. 그리고 양제 때 또 쳐들어와. 근데 좀 무리하게 쳐들어와. 그때 이제 고구려 활약에 썼던 장군이 바로 을지문덕이에요. 을지문덕. 그 무슨 대첩이라고? 살수 대첩. 자, 근데 이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를 무리하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하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좀 무리하게 벌여서 좀 많은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좀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 망해요. 자, 이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바로 당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당. 자, 이 당나라가 만들어졌었을 때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왕은 영유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유왕. 근데 영유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좀 친당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친당 정책. 당나라와 좀 친한 정책을 취하려고 했었어. 자, 근데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약간 뭐 고구려를 배신하고 뭐 당나라 그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전에 이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이 영양왕 때였거든. 이때 수나라 공격을 막긴 했었지만 고구려도 피해가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나라의 공격 그때 받아가지고 고구려 피해도 큰데 그거 빨리 복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를. 그러니까 당장은 전쟁을 피하려고 친당 정책을 취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 천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당나라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영유왕이야. 근데 이런 영유왕의 그 친당 정책을 좀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연개소문은 이 영유왕의 친당 정책을 계속 비판을 해요. 그래서 영유왕이 열받아서 이 연개소문을 그 천리장성 공사장으로 보내버리려고 합니다. 변방이죠. 변방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데 연개소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제거하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정왕을 세우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당나라가 문제를 삼게 됩니다. 어떻게 신하의 몸으로 왕을 바꿀 수가 있냐? 그래서 당태종이 쳐들어오게 돼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구려의 많은 성들을 차례차례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 당태종이 어디서 패배를 하냐면 이 안시성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정식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안시성의 그 성주가 양만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그래요. 양만춘. 그래서 당태종이 물러갔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요. 자, 남쪽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 당시 이제 고구려 연개소문이 이제 당태종하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을 때
우리 남쪽의 백제와 신라는 무엇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신라와 백제는 사이가 좋았어요. 나제 동맹이란 거 기억하십니까? 나제 동맹. 그렇죠. 신라와 백제가 이 고구려가 이제 계속 5세기 때부터 전성기를 가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잖아. 남진 정책, 장수왕의 남진 정책. 그 견제하려고 나제 동맹을 체결한 건데 이 나제 동맹이 언제 깨져요?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신흥왕에게 죽잖아. 그래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백제 입장에서는 이제 신라가 천하의 원수가 된,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이때 신라의 이제 왕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선덕여왕이라고 한 사람이야. 선덕여왕. 그 당시 이제 의자왕이 엄청나게 이제 신라를 공격하고 완전 유충지라고 불리는 대야성도 함락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신라의 어떤 국력으로는 이 백제 의자왕의 공격을 막기가 힘드니까 이 선덕여왕이 김춘추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야, 점점 뻔뻔하기도 해요. 그 당시 그 진흥왕 때 그 고구려 공격해가지고 한강역 차지하잖아. 그리고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야. 그때 고구려를 이제 지키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이야. 그러니까 연개소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가 진흥왕 때 가져갔던 한강유역과 그 밑에 그 단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단양 지방을 내놔라. 옛날에 장수왕 때 우리 땅이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김춘추가 뭐라고 그래요? 돌려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같은 거, 우리도 그럼 못 도와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김춘추 같은 경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쵸? 일단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했잖아. 고구려 거절했잖아. 그럼 누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까 당나라. 당태종이 고구려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잖아. 그 당시 이제 당태종 다음에 이제 당고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즉위하고 있었었는데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 계속 이제 공격하려고 했던 거 알고 있고 실패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니까 김춘추가 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바로 나당 동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당 동맹. 거래 조건은 물론 있었죠.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 여기가 고구려잖아요. 자, 김춘추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라를 도와준다면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 일대 그 이북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당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당나라가 콜 그렇게 해가지고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되죠. 자, 이 나당 동맹은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 백제를 공격합니다. 자, 의자왕은 이제 처음엔 되게 총명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랜 전투 그리고 또 많은 승리로 인해서 좀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라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술로 이제 시간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이 나당 동맹의 이제 공격을 막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고 맙니다. 백제 멸망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말아요. 자, 백제가 멸망하면 당연히 백제 그 백성들은 백제 부흥운동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백제 부흥운동에 이제 나섰던 사람이 바로 흑지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잘 알아주세요. 자, 일단 지금 백제는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나라 남았네? 고구려가 남았네. 고구려를 공격해야겠죠? 자, 고구려도 이제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땐 잘 막아냈는데 연개소문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세 아들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구려도 나당 동맹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고 말아요. 자,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또 고구려 부흥운동을 해야 되겠죠? 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이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아까 문제 나왔던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라가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긴 안승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당나라 낌새가 좀 이상했거든. 그래서 이 고구려 부흥운동 세력을 좀 이렇게 좀 뒤에서 살짝 도와줌으로써 이 당나라를 견제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어찌됐든 자, 지금 나당 동맹은 백제와 고구려를 모두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아까 그 계약이 있었잖아. 여기 딱 떼어주고 끝나면 되는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나당 전쟁이에요. 이 나당 전쟁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매기를 찾으십시오. 매기, 매소송 전투와 기벌포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겨요? 승리. 누가 승리?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이 676년에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까 문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아까 문제가 수나라 살수대첩과 고려 부흥운동 사이니까요. 1번 고구려가 멸망할 때 이게 답이겠네요. 쉽죠? 비변사가 설치된 건 여러분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변. 비는 준비하다. 변은 변방. 변방의 일을 준비하는 기구. 그래서 이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북방민족과 그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 임시회의 기구였는데요. 나중에는 상설기구화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 때는 이제 최고 국정기구로 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급진개화파가 일으켰던 김옥균,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4년, 1884년.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했다. 고려잖아요. 고려.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위만 조선과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끊었다가 6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